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친교랭아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괜찮았죠? 수급이 막 이렇게 좀 올라간 모습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코스피의 주력은 누구였나 봤더니 외국인이 오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엄청 매수를 많이 한 걸 보실 수 있고요. 개인과 기관계는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계만 샀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환율을 꼭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환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1314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사도 함께 보실 때 일단 금리 인상 1%는 과도하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0.75%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네, 지금 다들 갖고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또 나오면서 네, 미국이 조금 괜찮아졌다는 거 네, 체크해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증시가 좀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거 오늘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은 같은 경우는 뭐 요새 말들이 많은데 일단 한은 최종 금리를 시티은행에서 예상하기를 2.75%로 하향을 했대요.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도 일단 좀 많이 잡혀야 되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네, 더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네, 외화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힘들어져요. 우리나라 돈이 너무 약세가 돼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은행이나 네, 지금 미국의 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계속 발표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증시도 같이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창효 한은 총재랑 네, 김준현 금융위원장과 첫 회동을 했대요. 그래서 시장 안전에 완전을 기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고 그다음에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고물가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환율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가지고 좀 만나서 얘기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대화를 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인플레 가속, 경기 하방 위험 증대, 네,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한국 경제 금융 여건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을 통해서 거시경제와 시장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금지가 다시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네, 조금 증시가 더 우리가 마음 편하게 개미들이 많이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또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는 꾸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사우디 갔잖아요. 아우 왕따입니까? 라면서 약간 비웃음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면전에서 웃었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너무 좀 그런데요. 그죠? 네, 올해는 옛날에 미국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석유 증산 약속을 실패하고 바이든이 지금 빈손으로 돌아오신 거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첫 중동 순방인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근데 이런 지금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원칙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에서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많이 체면을 구겼죠. 그래서 미국에서 바이든의 인지도는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러시아 안보 위협에 맞서 유럽의 무기 판매 잇따라 승인이라는 지금 기사가 떴는데 아직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계속 공격을 조금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유럽에 무기 판매해도 된다라면서 지금 승인을 해준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이란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작전을 또 강화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푸틴도 네,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미국 너네만 가냐 우리도 간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란과 약간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크림반도 지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라면서 언급을 했던 러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만 일단은 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사일이나 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심판의 날 이렇게 심판의 날이라고 썼던 이 단어가 나중에는 진짜 어떤 공격이라든지 대대적인 공격이라든지 약간 조직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러시아 내에서만 뭔가 누구한테 공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는 뭐 이란이나 뭐 지금 중국이나 이렇게 사이를 좋게 했으니까 행여나 거기를 또 뭐 선동해서 어떠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든 뭐 전쟁을 안 해 했지만 전쟁이 났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것들이 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조금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조금 하셔야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주 좀 많은 것들을 봤을 때는 러시아가 좀 유리한 상황에 있지 않나 싶어요. 에너지도 그렇고 그래서 유럽이랑 지금 굉장히 타격을 많이 얻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동결한다고 자금 동결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낸다고 했는데 니네가 안 받아준 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나와버리니까 배째라 막 이렇게 또 하니까 또 그렇고 계속 끊임없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본인들의 약간 우호적인 국가에 가서 또 이렇게 친밀하게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러시아도 꽤나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들 나라 입장에선. 네, 그래서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예전 같은 그런 지위가 아니라는 것이 자꾸 확인이 되는 느낌이어서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는 또 새우등이 터지지 않을까. 네, 그래도 아무래도 미국 쪽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외교하기가 진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봉쇄 충격에도 시진핑 3연임을 위해서 제로 코로나를 고수할 듯이라는 지금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진핑이 3년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보실 수 있고요. 솔직히 지금 중국 자체 내에서도 조금 안 좋은 기사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막 그 은행 뱅크런도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봉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존중 없이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것들 때문이랑도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진핑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진핑의 시대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겠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또 약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남중국해 섬 암초에 구조센터를 지금 성립을 했대요. 그래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행보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본인들의 해양 그 땅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또 충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들의 이렇게 입지를 굳혀 나가고 뭐 진짜 땅이라도 이렇게 뭔가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신규 발열 환자가 400명대래요. 그래서 지금 켄타우로스 우리나라에 발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지네들도 발생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조금 하고 있다라는 거,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계속 뛰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기준에서는 26,000명인데 다시 또 지금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지 솟구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것들이나 뭐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은 휴가철 항공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라는 게 뜬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만 일단 전체적으로 노선 축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운항을 취소하는 일이 좀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대체편을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 그런 것들도 있고 여행사들 자체 내에서 조금 2년 넘게 좀 힘들었기 때문에 인력을 감축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랑도 업무 차질이 생긴대요. 그래서 막 그 코로나19 관련 서류 미비로 탑승 거부 이런 사례도 종종 생기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금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미리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갑자기 또 무슨 유가 이런 얘기하면서 막 항공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미리미리 좀 잘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물놀이장을 엄청 많이 가시는데 사고가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래서 꼭 안전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많이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면 애기들이 확실히 더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구명조끼라든지 그렇게 뭐 팔에 껴가지고 둥둥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 어른들은 애기들 눈에서 절대 띄지 않도록, 눈에서 떼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 비서실장들 참모진 13명이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부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국민들이 아프기도 하고 조금 뭔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조금 안 한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니까 이제 솔선수범하겠다 라는 이런 취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 감염 시에도 위험을 조금 낮출 수 있으니까 맞는 게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0대 이상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4차 접종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선택이긴 한데 좀 잘 가족들과 의논하셔가지고 맞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맞으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렇게 뭔가 내가 면역력이 너무 약하다, 뭐 기저질환자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연세가 좀 많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맞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또 신뢰할 수 있는 부분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쵸?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본인들이 잘 선택하셔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1.9% 상승을 했고요. 오우, 웬일이냐, 1.9% 상승하고요. 그쵸? 그래서 2375.2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 갭 띄우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점을 그러면 이제 좀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뚫어 올렸죠. 네, 밀어 올렸어요. 갭으로 뛰어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갭자리만 깨지 않으면, 오늘의 이 양봉의 시가만 솔직히 깨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갭을 띄웠다가도 솔직히 좀 뭐 막지 일부러 떠트리면서 막 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요 오늘의 시가를 절대 깨지 않는 선상에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을 했는데 1.88% 상승을 했고요. 776.72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 하단부가 있었고, 얘는 추세를 타고 잘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백신이나 바이오주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에는 그런 주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영향을 받아서 추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더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만약에 진짜 좀 심각해지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이 퍼지게 되면 코스피는 조금 더 약간 주춤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이오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버텨내고 뭐 약간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라고 간접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원래 우리가 한번 겪었던 거니까 다 필요 없다, 그냥 일단 바닥을 찍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볼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충분한 생각을 조금 하시고,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내 종목들은 과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종목인지, 뭐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계좌를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스윙으로 있었던 종목을 좀 매도하기도 했고요. 다시 또 사기도 했어요. 그래서 EDGC는 제가 이때 샀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시초가에 완전 쏟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못 팔아가지고 급하게 좀 팔았는데 이때 팔고요. 그리고 이제 나눠서 또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윙으로 매도했다가 다시 스윙으로 사신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한네트 같은 경우는 다 판 건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부분 걸어놨는데 여기서 팔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가만히 있는 모습. 뭐 그게 매수세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적당히 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 못 받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 BL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때 금요일날 샀는데 거의 막판에 샀죠. 근데 오늘 보니까 움직이다가 한번 슈팅 쐈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걸어놨었는데 매도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샀습니다. 다시 샀고요. 그리고 제노포커스,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오늘 분할을 조금 매수를 해가지고 일단 들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확진자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이렇게 길게 윗꼬리 단 캔들들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런 애들이 이렇게 요 앞에도 요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추세만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 준다고 하면 한 번은 슈팅이 나오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죠. 그리고 한국 BNC 같은 경우도 요것도 샀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분할로 샀습니다. 이렇게 분할로 사가지고 지금 들고 있고요.
네, 이것도 한번 지켜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주를 솔직히 조금 저는 비중을 조금 더 많이들 이렇게 좀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왜냐면 지금 여기 밑에 사놨던 애들 있잖아요. 뭐 서정기전은 원전 관련주고, 비텍은 네, 뭐 북한이나 이런 거 관련주고, DKND 같은 경우는 얘는 근데 뭐 별 그런 게 없네요, 요새. 여기에 한번 이렇게 무증 때문에 한번 받아보려고 했다가 내 낭패 본 종목이죠. 권리락 걸린 이후에 쭉 빠진 종목. 근데 이제 이제 이번에 최근에 사는 종목들은 다 이제 그런 쪽 관련이 코로나 관련주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주가 아무래도 그나마 제일 안전하고 테마주로 엮였을 때 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을 주면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것들 조금 반복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만약에 백신 접종률이 막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조금 더 또 다른 테마주를 또 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시나리오를 계속 그리면서 대응을 조금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복구하는 시간들도 가지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이번 주도 일단 시작이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증시는 항상 네,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막 계속 좋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대친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